안녕하세요. EO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PI 직무교육 2단계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PI 디자인이며 그 내용은 이론에서부터 응용까지 전체적인 오버뷰 관점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2단계 두 번째 강의, 2단계 세 번째 강의, 다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들만 뽑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EMC 닥터스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를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1996년부터 SIPI EMC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PI 관련해서는 뭐 해석 기술이라든가 설계 기술 이런 쪽으로 쭉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할 때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박사 학위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삼성전자에서 좀 근무하다가 그다음 카이스트에서 연구교수로 또 한참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EMC 닥터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PI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이제 혼자서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한 거는 적답을 드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연락 주실 때는 요 아래쪽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메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적어도 한 3일 이내는 제가 꼭 회신을 드리고요. 뭐 여건이 될 때는 거의 바로 즉답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PI 파워 인테그리티 디자인, PI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PI 디자인 강의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린다 그러면, 자, 우리가 PCB를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은 PCB뿐만 아니라 그냥 일렉트로닉 시스템, 전자기기 혹은 전자부품, 뭐 이퀴먼트든 뭐 디바이스든 뭐가 돼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를 설계하려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어떤 기능적으로, 펑션적으로 이 칩은 여기 누르면 이 불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를 누르면 이게 모터가 들어가고 이거 누르면 꺼지고 뭔가 이런 기능적인 액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능뿐만 아니라 정말 눌렀을 때 정말 켜져야 되고요. 눌렀을 때 정말 돌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신뢰성 이슈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뭔가 액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다 동작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스피드도 올라가고 덴시티 높아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결을 해놨는데 분명히 켜졌는데 전원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나타나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켰는데 LED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액션들은 뭐 실제로 노이즈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서 1GBps로 데이터를 보내긴 했는데 받는 쪽에서는 뭔가 보낸 신호를 다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CB라든가 어떤 전자기기에서는 그다음 점점 어떤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냐 하면 여기 보면 하이 스피드 이슈, 그리고 하이 덴시티로 가고요. 심지어 또 하이 파워로 가기도 합니다. 하이 파워로 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이 릴라이빌리티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런 온도 조건 저런 온도 조건 그리고 이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개런티해야 돼라는 이제 그런 액션들도 많이 있죠. 요런 뭐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작 제가 눌렀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갔다. 그거 한 번 더 누르면 되죠. 왜 별 큰 이슈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비행기 엔진이 뭐 10년마다 한 번씩 꺼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한 번이라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액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하이 릴라이빌티, 오직 고신뢰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고마진 설계를 해야 이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그런 마진을 높게 설계한다라는 거는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마진을 높게 하려면 어떤 회로 안에서 뭘 건드려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전자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기기 안에는 뭐 파워도 있을 거고요. 시그널도 있을 거고 그다음 안테나도 있을 거고 뭐 센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한꺼번에 보지는 못하고요. 복잡하면 나누라 그랬으니까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쭉 보다 보면은 뭐 나누고 가장 나누고 하다 보면 가장 다 나누고 제일 밑에 와고 탁 남는 거는 뭐가 남는가 하면은 이런 전원선과 전원 접지선, 그다음 신호 접지선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센서도 마찬가지로 신호선이고요. 에너지를 보내는 건 전원선, 신호를 보내는 건 신호선 이런 관점으로 되게 되죠. 이런 전원선에도 레디에이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 신호 접지선에서도 레디에이션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EMI 이슈죠. 그래서 우리가 EMC 기술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레디에이션 되는 거 우리가 RE라고 얘기하고요. 이 RE를 축소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EMC 기술이죠. RE 때문에 다른 기계가 오동작을 일으키면 그걸 우리가 EM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잘 보내는 기술, 그걸 우리가 파워 인테그리티, 신호를 잘 보내는 기술을 시그널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자파를 축소시키는 기술을 EMC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자기기가 동작을 잘 하려면 그러면 SI도 문제 없어야 되고요. PI도 문제 없어야 되고 EMI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I, PI, EMC 모두를 고려한 이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SI하고 EMC는 다른 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서 PI 이슈를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PI는 뭐냐? PI는 파워 인테그리티의 준말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전원 무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원의 흔들림을 없이 전원을 일정한 전원으로 계속 유지해서 전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제 이번 전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PI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들은 PI 디자인의 이해입니다. PI가 뭔지, PI를 왜 해야 되는지, 타임 도메인에서 PI를 다루고 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또 PI를 다루게 되는데요.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도메인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요 시간에 포함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만나는 거는 DC 볼테이지 드랍 그리고 DC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DC 볼테이지 드랍이라든가 DC 커런트 덴시티를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G 파라메타를 다루는 이제 그런 학문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얘를 무시하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근데 어쨌든 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고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G 파라메타를 봐야 되는 그냥 반석이에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그래서 여기를 간간히 빼뜨리지 말라고 저는 이제 요 내용들을 다른 G 파라메타를 다루기보다 더 먼저 이제 요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좀 앞에 다뤘고요. 이걸 다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요 항목에 들어갔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SN, 시뮬테니어스 스위칭 노이즈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SSN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 대신 SSN을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요 시간에 좀 다루고요. SSN이 뭔지 이제 SSN을 다뤄야 되는 이유까지도 요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워 인테그리티의 꽃 G 파라메타에 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G 파라메타가 뭔지, 왜 봐야 되는지, 이걸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예측하고, 어떤 식으로 측정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과 측정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요 토픽에서 이게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강의에서 가장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걸 해놓으면 이미 기본 위에서 더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의 제품의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요걸 다루고 난 다음에는 약간 또 이론적으로 G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그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캐패시터가 이상적인 캐패시터가 있고 실제적인 캐패시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는 실제적인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패시터는 그냥 이상적인 캐패시터예요. 아이디어란 그런 캐패시티인데 아이디어하지 않은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캐패시터는 어떻게 보이고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커런트 리턴 패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커런트 리턴 패스는 우리가 시그널 인테그리티, SI 할 때도 또 EMC 할 때도
그때도 커런트 리턴 패스를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주요 파워 리턴 패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혹은 파워 커런트 리턴 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부르는 용어는 많은데 어쨌든 리턴 패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리턴 패스 개념도 뭔가 하면 굉장히 좀 기초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리턴 패스를 확보하자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가져온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이만큼은 지켜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리턴 패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리턴 패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면 되고요. 설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만 가지면 되고요. 그래서 리턴 패스가 잘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 결과적으로 평가 내리는 거는 G 파라메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G 파라메타만 해석 잘하면 그러면 리턴 패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G 파라메타가 뭔가 약간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리턴 패스는 맞춰놓고 나머지 뭐 부가적인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레조넌스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되는데요. 레조넌스도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이해를 위한 그런 설명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드를 보고 여기서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드를 보고 레조넌스는 얼마가 일어나니 이렇게 계산해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계산할 수도 없어요. 워낙 복잡해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모드에서 레조넌스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임피던스 파라메타를 관찰했더니 뭔가 레조넌스가 생겼다. 이 레조넌스는 어떤 것 때문에 생겼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레조넌스에 대한 이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는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텐데요. 여기서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실제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칩 가까이에 달아라, 뭐 해라, 짧게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파워 그라운드 노이즈가 주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실제로 디커플링 캐패시터 위치, VI의 위치,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 하면서 이제 본 강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본 강을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강의에 쓰인 그 자료들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카이스트 테라랩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카이스트 테라랩에 몸담았던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에 자료들이 제가 만든 것들도 있고요. 저 말고 저희 동료들이 같이 만들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카이스트 테라랩에 이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카이스트 테라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보가 좀 필요하시면 여기 홈페이지로 딱 접근해 보시면 여기서 PI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어떤 많은 내용들 그리고 최근 핫 이슈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아마 도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스트 테라랩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PI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강을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강에서는 PI 디자인의 이해, 과연 PI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변수를 건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 건드리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PI 디자인이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